이번 챕터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즐겨 먹는 먹거리의 오메가6, 3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끼는 게 많을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는 오메가6 함량이 높은 먹거리를 밑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50g 참치캔이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참치캔입니다. 참치캔 하나를 다 먹으면은 얼마만큼의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를 다 먹어도 오메가3 1000mg을 채 섭취하지 못합니다. 참치캔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치캔을 따면은 살코기와 기름이 보입니다. 이 기름의 정체는 면실류와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물에 씻어서 식물성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같은 야채는 기본적으로 알라가 LA보다 많지만은 알라가 그리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 라지 슈림프, 우리나라에서는 대하가 되겠습니다. 대하 먹으러 가면은 한 16개 정도 먹나요? 그걸 다 먹어도 오메가3는 채 1000mg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패티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패티에는 오메가3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메가6만 이만큼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쌀입니다. 쌀도 오메가6, 3 비율이 높은 음식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오메가6의 양은 미미합니다. 밥 한 공기가 보통 200g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오메가6, 3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는 범인으로 쌀을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연어와 아마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어, 아마씨 역시나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양식 연어라고 얕보면 안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연어는 모두 양식 연어입니다. 양식 연어가 아닌 자연 연어는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양식 연어만 해도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해야 하면서 자주자주 먹어야 합니다. 아마씨가 참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의 떡이죠. 외국에서는 아마씨를 직접 갈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영양학적인 문제, 즉 오메가3 부족과 마그네슘 부족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건식업자로서 아마씨를 가지고 어떻게 좋은 건식 제품을 만들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씨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국산 아마씨는 너무 비싸고 영양학적인 가치가 수입 아마씨에 비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닭가슴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메가3가 거의 없습니다. 파무 약사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훈제 닭가슴살을 팝니다. 헬스하는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먹거리죠. 살을 빼기 위해 닭가슴살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닭가슴살의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곡류를 먹여서 닭을 키우기에 닭가슴살에 오메가3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동을 다루는 챕터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오메가3를 먹으면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살을 뺄 수도 없고 근육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다음은 맥너겟 4조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오메가6를 3500mg 이상 섭취를 하게 됩니다. 단지 맥너겟 4조각으로 인해서 체내 오메가6, 3 균형은 파탄이 나게 됩니다. 또한 튀기는 과정에서 생긴 산패된 불포화 지방산이 우리 몸에 잔뜩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독을 먹고 나서 해독을 안 해줘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약사님이 계신가요? 해독제가 있죠. 바로 오메가3입니다. 다음은 땅콩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주 식빵에 땅콩잼을 발라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름달빵이 기본적으로는 식빵에 땅콩잼을 바른 것입니다.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에 오메가6가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토프 300mg인데요. 오메가6가 이만큼이나 들어있습니다. 두부 한 모가 400g입니다.
두부 300g에 오메가6가 약 5,500mg 들어있으니까 두부 한 모를 먹으면은 약 8,000mg의 LA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식이라고 알려진 것 중에 오메가6 함량이 높은 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된장에도 LA가 많이 들어있겠죠. 만약 된장찌개를 끓일 때 두부를 반모 넣고 끓이면은 얼마나 많은 양의 LA를 섭취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명태 조가리를 넣는 게 궁합이 잘 맞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몬드하고 선플라워 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와 해바라기 씨입니다. 견과류와 씨앗의 오메가6 함량은 너무 높습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를 보면은 유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 선수들이 죄다 해바라기 씨를 씹고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의 팬으로서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최근 견과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견과류의 영양학적인 핵심은 마그네슘입니다. 그렇지만 견과류 열풍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호두과자 전문점에서 아몬드 90g을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사 먹어봤는데 90g이라고 해봤자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쉬엄쉬엄 먹으면 1시간이면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28g에 오메가6가 30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90g을 다 먹으면 1000mg 이상의 오메가6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몬드의 오메가3 함유량은 미미하기 그지없죠. 견과류를 먹으려면 아마씨, 치아씨, 호두를 기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호두는 오메가6, 3 비율이 약 4대1이니까 견과류 섭취의 기본으로 삼기에 딱 적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월넛이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문제의 콩기름입니다. 미국인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콩기름의 양은 30에서 40g입니다. 이 그래프에 나온 28g을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20g에서 30g 정도를 매일 섭취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콩기름을 통한 LA 섭취량을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최근 우유 대신에 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칼마 비율이 10대 1이고 오메가6, 3 불균형도 심하기 때문에 우유는 배드푸드로 찍힌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유 소비량이 점점 낮아져서 관련 회사들이 어려워한다고 하는데 우유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유의 대안으로 점점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두유는 어떤가요? 두유는 마그네슘은 많이 들어있지만은 오메가6, 3 불균형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유와 두유에 대한 대안으로 햄프시드 밀크, 즉 대마씨유 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건데요. 아주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마그네슘도 풍부하고 오메가6, 3 균형도 잘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 제품 혹은 일연류의 제품이 우유와 두유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흔하게 먹는 먹거리들의 오메가6, 3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마디로 우리는 먹거리의 오메가6, 3 섭취 균형이 깨진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현대인들의 평균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15대 1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50대 1까지 올라가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파무약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꼭 오메가3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 제가 밀어보려고 하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혹은 카피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오메가3 보충제를 먹어야만 비로소 현대인의 식사가 완성된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6, 3 함유량과 비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www.nutritiondata.self.com인데요. 이런 비슷한 사이트가 몇 개 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정부에서 낸 보고서를 근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사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 슬라이드에서 공부했던 그림도 이 사이트의 자료를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로그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먹거리를 쳐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메가6, 3 함유량과 비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혹은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먹거리들의 오메가6, 3 비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챕터를 공부하면은 약국에 오메가3 보충제가 있어야 하고 식후에 오메가3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를 다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